오늘은 1963년에 태어난 김소진 작가의 단편소설 울프강의 세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강선태인데 그의 별명은 울프강이고 화자인 용수찬은 대학 강사입니다. 울프강과 나는 80년대에 같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고 같은 서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울프강은 내가 이듬해 대학원 진학에 실패하고 군대 3년을 갔다 와 보니 나보다 1년 먼저 복학을 한 상태였다. 그의 변신은 이번에도 내 상상력을 뛰어넘었다. 그는 어느새 혁명가요 이론가가 돼 있었다. 때는 직선제 개헌투쟁이 절정에 오르던 6월 대항쟁기였다. 1년쯤 뒤인가 문학회 클럽에서 울프강에게서 시가 한 편 날아들었다. 말하자면 노동시였다. 제목은 파업하던 날이었다. 그의 시는 역시 표절의 혐의를 뒤엎고 후배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등에 업고 문학회 회보의 표제시로 장식되었다. 화자가 추적 끝에 울프강의 하숙집을 찾아갑니다. 그 학생 아직 안 돌아왔슈? 학생이요? 야간 대학 댕기자누. 낮에는 일하면서. 그는 위장 취업을 한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계를 위한 노동자도 아니고 여전히 학생 꼬리표를 떼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울프강의 구애를 받았던 화자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풍부한 인간성과 순결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그런 쓰라린 상처를 내내 끌어안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니 가슴이 아프군요. 정말로. 허무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화자인 나는 강사료 100여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24시간 강의를 하는 시간 강사입니다. 그는 교수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시간 강사에도 정년이 있는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래 봤자 7, 8년에 불과했다. 혹시 이번에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아냐, 분명히 남 몰래 빽쓰고 뒷돈 쓰는 개같은 자식들이 있을 거야. 바퀴벌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곤충 중에 하나였다. 박살을 내야 돼. 어둡고 퀴퀴한 곳에서 정의로운 밥그릇 위에 구역질 나는 유충을 쓸어놓는 놈들은 멀리서는 굼뜨게 보이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발휘되는 녀석의 날렵함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정신없이 신문지 뭉치를 휘둘러댔다. 사흘 전 나를 부른 황 교수는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학 발전기금 기획실장한테서 들은 얘긴데 현재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고 있어 재단 고위층이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구먼. 무슨 말씀인 줄 잘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자네가 유능하다고 우겼지. 그랬더니 깎아주더군. 다른 사람 같으면 얄짤없이 한 장이라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는 학장실을 나오면서 황 교수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어 건네준 메모지를 구깃구깃 접어 호주머니 속에 아무렇게나 쳐넣었다. 썩을 놈들. 근데 그것만 발라 넣으면 틀림없이 된대요. 아내는 전화통을 붙잡고 내게 악을 써댔다. 아, 글쎄, 난 그런 추잡한 거래로 교수가 될 뜻이 전혀 없어. 마냥 싫다고만 하면 어떡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프강이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화자인 용수찬을 모르는 채 합니다. 울프강, 나야 임마 용수찬 몰라? 약주가 되신 것 같습니다, 손님. 모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야 임마 너 왜 이래? 나라니깐 용수찬.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 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마치 시비하는 모습으로 비쳤는지 밖에서 웨이터 복장을 한 우람한 덩치 2명이 달려와 우악스레 뜯어놓으며 귓볼에 뜨거운 입김을 쏟아부었다. 술도 곱게 처먹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죽고 싶어? 버릇없는 취객은 아닌 모양이니 다치지 않게 잘해. 괜히 소란 피울 거 없어. 그날 밤은 운이 좋았는지도 몰랐다.
하마터면 그렇잖아도 전국적 주먹들의 출신지로 악명 높은 극우수 토박이 주먹들한테 제대로 걸려 늘씬하게 얻어맞고 해안통 창고 거리의 조개무지 위에 내던져졌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나는 숙취로 뒤틀리는 속을 움켜쥐고 서울로 차를 몰고 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양복 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져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황 교수가 건네줬지만 아무렇게나 구겨버린 바로 그 메모 쪽지였다. 안주머니 한 구석에서 형편없이 구겨지고 얼룩까지 번진 그 메모지를 찾아내는 순간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위로 새벽에 통화한 아내의 감기 묻은 목소리가 정겹게 겹쳐왔다. 잘 생각했어요. 임용만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길이 있지 않겠어요? 노란 햇동이 터오는 고속도로의 새벽길이 정말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나는 차의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얼굴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가속길을 힘차게 밟았다. 작가 김소진은 소설 속에서 울프강의 변신을 전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향이란 무엇인가를 일단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우선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권력에 의해 강제되어 일어나는 사상의 변화이며 자기 성장에 의한 사상의 굴절이 그 다른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향자의 대부분이 자기 혹은 가족이나 자기의 계층의식을 돌보지 않고 빌려온 서양 사상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셈이어서 그것이 세상 물정이라는 견고한 현실에 부딪히자 산산이 공중분해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전향자, 즉 지식인 대부분이 실제 소시민에 불과하며 투사도 아니고 혁명가는 더욱 아니었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운동가, 이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이름들임을 깨닫는 자리에 우리 전향문학의 문학사적, 비평사적 계보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향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선생에게서 똑같은 교재로 공부하는 평등한 사회주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학교에서는 정직하고 순진한 학생이 칭찬받고 능력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학교 밖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인간들은 대부분 거짓말 잘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악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어른이 되어서도 정직하고 순진하면 생존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학생 시절이었던 울프강과 화자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 사회에 속했습니다. 화자의 아내가 말했듯이 풍부한 인간성과 순결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 그들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 나와서 울프강과 옛 친구보다 돈이 우선인 웨이터라는 자본주의 사회인으로 적응하였고, 화자와 화자의 아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몰래 빽쓰고 뒷돈 쓰는 개와 벌레 같은 자본주의 사회인으로 적응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와 바퀴벌레를 존경하지 않듯이 그렇게 성공한 웨이터, 그렇게 성공한 교수를 존중은 해주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를 존중은 해주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나 같은 사업가를 존경한다고 누가 말하면 나는 속으로 멍청한 놈이라고 비웃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몰래 빽쓰고 뒷돈 써서 성공한 판검사 나부랭이들과 대통령이 잘난 체하면 나는 비웃습니다. 그들은 죄다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한 비루 먹은 개 또는 바퀴벌레들이니까요. 주인공 울프강이 웨이터로 살아가면서도 학교에 다니면서 끝내 학생 꼬리표를 떼지 않은 것은 아마도 풍부한 인간성과 순결한 영혼을 조금이나마 붙들고 싶어서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도
끝내 사람다움을 간직하고자 노력하는 울프강이 나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